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이번 영상은 치매 교육 교재를 기반으로 한 문제 중심입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요양보호사의 치매 돌봄 업무의 직업태도 중 잘못 설명된 것은? 우선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태도는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 개별적 접근의 태도, 비심판적인 태도,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의 태도, 정보를 제공하는 태도,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의 태도, 그리고 신체 구성 및 행위 제한, 최소화 태도가 있는데요. 1번 치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 행위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에 들어갑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에는 그 외에도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요. 어떠한 차별이나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어떠한 이유로도 학대나 착취, 방임 등의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요. 학대 행위를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률과 지침에 따라서 신속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번 치매 대상자 및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시 그들의 요구나 생각을 적절히 고려하여 개개인에 맞는 돌봄 서비스 제공은 보편적 접근 태도가 아닌 개별적 접근 태도입니다. 3번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 제공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태도가 맞고요. 4번 치매 대상자의 자립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돌봄 서비스 역시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의 태도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개별적 접근 태도는 축적된 전문적인 경험이나 일반적 지식과 기술 등을 치매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방법으로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의 변형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언어장애가 심하지 않은 초기 치매 대상자의 말을 들을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맞는 말이죠. 대상자의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거나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라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2번 대상자가 틀린 단어를 사용했을 때 올바른 단어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신 이때는 대상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요. 대상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면 굳이 정확한 단어를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3번 대상자가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단어를 기억해내도록 끝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그 단어를 말해주는 편이 더 좋기 때문에 틀린 답이네요. 4번 치매 대상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감추어진 이면의 감정까지 살펴보는 것은 올바른 행동인데요. 말시나 어조, 다른 행동들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환경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환경으로는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보상체계,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번 요양보호사가 관계하는 상사 및 동료 간의 관계는 인적 환경에 속합니다. 2번 작업 환경, 시설의 유지 보수, 직원들의 휴식 공간 마련은 보상체계가 아닌 물리적 환경에 속하고요. 3번 급여 수준, 승진, 공정한 근무 평가, 수당, 연금 및 퇴직금의 보장 등은 인적 환경이 아닌 보상체계에 속합니다. 4번 팀워크, 자율성, 직무 참여성 등은 업무의 전문성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업무의 전문성은 직무 교육의 참여로 가능한데요. 자율성 부분에서는 주어진 서비스 내용 이외의 치매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적극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4번 치매 대상자와의 일상생활 함께 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힌트를 제공하여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름 말하기가 맞네요. 2. 치매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격려와 보상에 해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격려와 보상은
치매 대상자가 적절히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했을 때 부드러운 접촉이나 인정해주는 말로 해드리면 됩니다. 3. 직접 만져보며 도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시범 보여주기가 아니라 친숙하게 만들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설명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 일상생활 활동의 각 수행 단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시범 보여주기가 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행 초기에 관찰되는 증상 중 언어 능력의 저하와 주로 관련되는 것은 1. 자신이 다닌 초등학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은 장기 기억 저하 현상이죠. 틀린 답입니다. 2. 최근 누군가와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역시 틀린 답으로 단기 기억력 저하에 관한 내용입니다. 3. 익숙하던 물건이나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정답이네요. 4. 자기가 있는 장소가 어딘지 모르는 것은 장소 진압력 저하 현상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인지기능 개선제의 부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인지기능 개선제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메만틴 등이 있는데요. 각각 상품명은 아리셉트, 엑셀론, 레미닐, 에빅사가 있습니다. 도네페질, 즉 아리셉트는 매우 흔하게 설사, 오심, 두통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외 식욕 부진, 복부 장애, 환각, 구토, 공격적 행동, 어지러움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바스티그민, 즉 엑셀론은 식욕 저하, 설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이 매우 흔하고요. 그 외 체중 감소, 복통, 소화불량, 두통, 진전, 졸음, 초조, 혼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갈란타민은 오심, 구토 증상이 매우 흔하고요. 설사, 복통, 소화불량, 두통, 진전, 우울증, 무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만틴, 즉 에빅사는 초조, 공격성, 요실금, 설사, 변비, 불면, 환각 등의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으로 도네페질은 설사, 오심, 두통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요. 그 외에 식욕부진, 복부장애, 환각, 구토, 공격적 행동, 어지러움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비는 메만틴, 졸음은 리바스티그민의 부작용에 해당하고요. 도네페질 부작용으로 드물게 성욕 증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7번 비약물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비약물 치료란 약물 치료 외에 치매 증상을 완화하고 치매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2. 비약물적 치료 방법은 인지기능 유지 혹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역시 맞는 말로 현재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치매 대상자의 가족을 위한 가족교실 또한 비약물 치료의 한 종류로 포함된다. 맞는 말입니다. 4. 비약물적 치료는 약물 치료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틀린 답이죠. 정답은 4번으로 비약물 치료는 치매 자체에 대한 치료 효과뿐만이 아니고 치매로 인한 대상자와 가족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치료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8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은 일반적으로 치매 대상자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성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므로 부적절한 성 행위가 드물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나면 그 요인을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는다면 기저귀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피부 질환에 의한 가려움이나 아픈 곳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요. 만약에 성기에 상처가 생긴다면 손톱을 짧게 깎아주며 관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몇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식사 도중 음식을 삼킬 때 의치가 식도로 같이 넘어가 자칫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으므로 의치가 느슨하다면 끼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둘째는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면 음식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접시보다는 사발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덜 흘리도록 해야 하고요. 넷째는 투명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다섯 번째는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의 경우 질식의 위험성이 있는 작고 딱딱한 사탕이나 땅콩, 팝콘 같은 것들보다 잘 저민 고기, 반숙 계란, 과일 통조림 등을 갈아서 제공해야 하고요. 일곱 번째는 물과 같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린다면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숟가락은 가벼운 것보다 무거운 것을 선택하거나 손잡이가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2번.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하면 갑자기 삼켜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선 가시는 따로 제거하여 식탁 위에 올려둡니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할 때는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TV를 켜지 않아야 하고요. 4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를 하게 합니다. 정답은 4번으로 느슨한 의치가 음식물과 함께 식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10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내 스웨터 어디 있어? 왜 자꾸 숨겨놔? 요양보호사. 치매 대상자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병입니다. 물건을 놓아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해서 의심하기도 하고요. 도둑망상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서 의심을 또 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훔쳐갔다고 하면 부정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거나 주의 환기를 시키는 등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으로 함께 찾아보러 가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치매란 정상적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을 상실해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치매에는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진압력, 그리고 시공간 파악 능력, 실행 기능 저하와 같은 인지 장애와 함께 다양한 정신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1번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인지 기능으로 저하 현상이 나타나므로 틀린 답이고요. 2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실행증이 나타나는 것은 치매의 증상으로 옷 매무새를 가다듬지 못하거나 자신의 위생 상태에 관심이 없거나 이전에 하던 일을 하지 못하거나 또 옷을 혼자 입을 수 없어서 속옷을 머리에 쓰거나 바지 위에 속옷을 입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행증은 운동 기능과 관계가 없습니다. 3번. 현재 우리나라 치매 비율은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높고요. 2위는 루이소체 파킨슨, 그리고 3위가 혈관성 치매이기 때문에 틀린 답이네요. 4. 치매는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닌 뇌의 병이므로 역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운동기능은 정상이나 실행증이 나타난다입니다. 12번.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배설 문제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요양 보호가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치매 대상자는 자기 보호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는 이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을 가리지 못하기 시작한 지가 최근이라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하여 배뇨 관리를 하는데요. 만약 요실금이 있다면 초기에는 매 2시간,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실시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안 될 말이죠. 치매 대상자는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장소는 일정해야 합니다. 틀린 답입니다. 2. 투명한 유리 접시가 아닌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턱받이를 사용해야 하므로 틀렸고요.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 착용 정답이네요. 4. 졸립다고 하거나 초조한 모습을 보이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정답은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음식을 흘리더라도 옷의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14번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는 항상 깨끗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선택할 것, 몸에 꼭 끼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을 선택할 것,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할 것, 안전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서 입게 할 것 등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는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라면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정리해 놓기, 부득이하게 옷을 입혀줄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도 옷 갈아입는데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기, 그리고 옷 입기를 거부한다면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에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히기,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 이용을 하기, 앞뒤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뒤바뀌어서 입어도 무방한 옷을 입게 하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한다면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두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 도움을 보면 1번 선체가 아닌 앉은 채로 갈아입혀 드려야 하지 근력 약화로 인한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2번 단추가 달린 옷이 아닌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을 입혀 드려야 합니다. 3번 옷 갈아입기를 거부한다면 잠시 기다린 뒤에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하므로 정답이겠네요. 4. 겉옷이 매니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치매약은 약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이 있죠. 치매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을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하는데요. 돈의 폐질은 설사, 오심, 두통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리바스티그민은 식욕 저하, 설사, 오심, 구토, 어지러움, 갈란타민은 오심과 구토, 그리고 메만틴은 초조, 공격성, 요실금, 설사, 변비, 불면, 현기증, 두통, 환각, 낙상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종류별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치매는 가능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좋고요. 약 복용 또한 빠를수록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으므로 역시 틀렸네요. 3.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치매약을 인지기능 치료제 또는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부릅니다. 4.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부작용에 따라 바꾸기도 하고 치매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른 약을 처방받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3번 치매약은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16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망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면서 각종 정신 행동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망 상태에서는 망상, 환각, 초조, 불안, 공격성, 수면 장애 등 모든 정신 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면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다입니다. 17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치매 대상자는 요일을 느끼면 초조해지는데요. 화장실의 위치나 변기 사용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매 대상자가 초조해하면서 서성이거나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행동, 또 구석진 곳을 찾는 행동,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 화장실이 급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을 하고 화장실로 모셔가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소 초기 치매 대상자는 무력감과 함께 버려졌다는 느낌, 시설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로 인해서 기존 입소 대상자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심리적인 고통이나 분노, 부당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소 초기 단계의 6주에서 8주 정도 지속될 수 있고요. 길게는 석 달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설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와 함께 관찰과 그들의 욕구 반영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 안전을 위해 무조건 침상에서 지내도록 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이 액자를 매일 바꿔 걸어주는 것은 치매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익숙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3.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물건을 가져와 쓰게 한다. 정답이네요. 입소 초기에는 다소 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집에서 사용하던 이불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복용하던 치매약을 스스로 관리하면 안 되겠죠. 치매 대상자는 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에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입니다. 19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주거 환경은 치매 대상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휴식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주거 환경은 치매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익숙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난 뒤에는 적절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품위와 개인사생활 역시 지켜드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한 환경,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고려해야 하죠. 1번.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붙여둡니다. 2.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두면 치매 대상자가 그곳까지 왔다가도 되돌아가게 하고 특히 야간에 굴러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제나 생활용품, 예리한 칼, 가위, 요리식기, 각종 연장들, 약물이나 각종 양념, 마루의 크고 작은 양탄자나 전기 코드 줄, 본 물통, 헤어드라이기 등 수시로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므로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깔아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3번 틀렸네요. 4. 시력과 공간 지각 능력이 손상된 치매 대상자의 방에 큰 거울을 두는 것은 충돌의 위험과 함께 놀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두어 낙상을 예방합니다. 20번. 시설 치매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욕실과 화장실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도에는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놓아두어서는 안 되므로 1번은 틀린 답이고요. 2번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가 아닌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3. 화장실 안에는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가 아니라 미끄럼 방지용 타일이나 고무 재질의 깔개를 깔아두어서 낙상을 예방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해두면 화장실을 쉽게 찾아갈 수 있으므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대상자는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방문이든 화장실이든 안쪽에 잠금 장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틀린 답이네요. 2.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적이고 안정성을 고려하여 되도록 1층에 마련해 드립니다. 틀린 답입니다. 3. 모기향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틀린 답이죠. 살충 성분이 들어간 모기약은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4.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정답이네요.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화되어 있고요.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22번.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서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기억력 저하로 인해서 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반복적인 질문을 할 때는 행동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중단을 하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되지만 이것이 배회로 이어진다면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 환기 방법은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거나 좋아하는 음식 제공,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콩 고르기나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으로 딸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도록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3번.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파괴적 행동이란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의 감정 상태에만 반응을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고요.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분노로 시작하여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중지하게 되죠. 또한 치매 대상자의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우선 파괴적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요.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대상자가 자신의 활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준에 맞는 의사결정권, 수행 활동을 한 가지씩만 단순한 것 위주로 제시하기,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하지 말고 같은 말로 반복하기, 천천히 관심의 변화를 유도하기,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여 상기시키지 않기, 모든 신체 언어를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하기,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 피하기, 파괴적 행동이 치매의 증상임을 이해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적 행동을 한다면 질문이나 일을 시키는 등의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하고요. 가능한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하고 온화하게 이야기하여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움직여서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자상하게 반복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1번 신속하게 자리를 피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움직여서 대상자가 놀랄 수 있으므로 틀린 답이고요. 2번 경고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4번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이상 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자는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을 하며 진정시켜 드립니다. 24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번은 조금 전 다룬 내용이네요. 치매 대상자의 방은 1층에 배치하여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요. 2번 역시 조금 전에 다룬 내용으로 잠금 문을 여는 방법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3번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서 자칫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합니다. 정답입니다. 4. 난간에는 어두운 색 테이프가 아닌 밝은색 테이프를 붙여두어서 난간과 복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5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21번에서 다룬 반복 행동이네요. 반복 행동은 주의 환경을 해주면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킵니다. 이상 치매 관리자 및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이었습니다.